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미국 도박 소득세 관련 납세자 안내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미션은 이 도박 상금과 손실이 세금에, 특히 우리 일반 참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또 기록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하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하죠. 복권, 카지노, 경마, 심지어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한 내기까지요. 네네. 어떤 형태든 상금은 전부 다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현금이든 아니면 자동차 같은 현물 경품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가끔 W-2G라는 서류 있잖아요. 네, W-2G. 그걸 못 받았거나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 W-2G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에서 한 $1,200 이상 이렇게 특정 기준 금액 넘게 따면요. 네. 카지노 같은 지급기관에서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에게 W-2G 양식을 보내주잖아요. 맞아요. 보내주죠. 이게 결국은 IRS가 이 사람 큰돈 땄네? 하고 자동으로 알게 된다. 그런 신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자동 알림인 셈이죠.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세법상으로는요. 당첨금 총액하고 내가 잃은 돈, 손실액을 마음대로 이렇게 퉁쳐서 상계에서 순이익만 딱 보고하는 거. 이게 안 돼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상계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거죠? 총 당첨금은 소득으로 그 스케줄 1이라는 양식에 보고를 하고요. 만약에 손실 공제를 받고 싶다면 그건 별도로 항목별 공제, 스케줄 A 양식에서 따로 신청해야 돼요. 따로따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방식 때문에 여러분의 조정총소득, AGI라고 하죠. 네. 이게 실제 번 돈보다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조정총소득 AGI가 부풀려진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AGI라는 게요. 다른 여러 세금 공제나 혜택들, 예를 들면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혜택 같은 거요. 네. 이런 것들의 기준점이 돼요. 네네. 근데 총 당첨금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으면 AGI가 확 높아지잖아요? 그럼 정작 내가 받아야 할 다른 세금 혜택의 문턱을 못 넘거나 아니면 혜택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심지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돈을 잃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숨겨진 함정 같은 거예요. 와. 아니, 잃었는데도 다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니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그 손실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텐데요. 방법이 있나요? 네, 다행히 손실을 공제받을 길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첫째, 공제받을 수 있는 손실액은요. 같은 해에 보고한 총 당첨 금액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땄다면 200만 원을 잃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아, 딴 돈까지만? 그렇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손실은 오직 항목별 공제, 그 스케줄 A를 선택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항목별 공제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니까 표준 공제를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표준 공제를 받으면 도박 손실은 단 1달러도 공제 못 받습니다. 압수사. 그럼 표준 공제 선택하면 끝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 혹시 손실액이 당첨액보다 커서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해에 사라지는 겁니다. 2월이 안 돼요. 아, 2월도 안 되고 근데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한다. 근데 요즘 표준 공제 금액이 꽤 높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이자나 기부금 이런 거 다 합쳐도 표준 공제액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좌절하시죠. 네. 주택담보대출이자 재산세, 기부금, 그리고 정말 힘들게 기록한 그 도박 손실까지 다 합쳐도요. 정부가 주는 표준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면 진짜 열심히 베팅 티켓 모으고 일지 쓰고 한 노력이 세금 절약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유령 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들여 기록했는데 유령 공제라니. 아, 진짜 허탈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해서 손실 공제를 신청한다면요. 기록은 어느 정도로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RS가 요구하는 수준이요. 거의
탐정 수준의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탐정 수준이요? 네. 그냥 대충 이 정도 잃었어요? 이런 어림짐작이나 뭐 카드 명세서 몇 장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하죠? 언제, 그러니까 날짜죠. 어떤 종류의 도박을 어디서 했는지, 얼마를 걸고 얼마를 땄는지, 혹은 잃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일지가 필수해요. 일지? 심지어 같이 도박한 사람의 이름까지 적으라고 권고하기도 해요. 여기에 뭐 베팅 티켓 원본이나 카지노에서 주는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까지 다 갖춰야 그래야 비로소 손실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기록을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매번 그렇게 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혹시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간편한 방법이라든지. 약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션 방식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세션 방식이요? 네, 세션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지노에 가서 특정 테이블 게임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세션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도박 단위로요? 그렇죠. 그 세션의 결과가 만약에 순손실이면 해당 세션 중에 땄던 돈은 아예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총 당첨금 보고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AGI 상승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GI 문제도 좀 완화되고 손실 공제를 활용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엔 각 세션의 시작과 끝, 그 동안의 거래 내역을 아주 명확하고 철저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냥 대충은 안 돼요. 역시 기록은 필수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큰 금액에 당첨되면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원천징수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보통 큰 상금에는 연방세 24%를 원천 징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네, 그냥 예상 세금을 미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전체 소득이나 다른 공제 항목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 내야 할 세율에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미리 내는 거다. 그렇죠. 일종의 선납금 같은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이 좀 복잡했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첫째, 모든 도박 상금은 X나 W2G 받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총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 총액입니다. 둘째, 손실은 그해 딴 돈, 즉 총 당첨금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것도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표준 공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항목별 공제 필수죠. 셋째,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IRS가 납득할 만한 아주 철저하고 증명 가능한 기록이다. 그렇죠. 기록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까다로운 기록 관리의 부담, 그리고 많은 경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 높은 표준 공제액이라는 현실적인 벽. 이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도박 손실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총 당첨금만 정확히 보고하고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 도박을 정말 자주 또 큰 금액으로 하시는 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세션 방식 기록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